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수많은 이들의 함성과 염원을 모으는 힘이 지리산 일원이 옛날에 화랑도가 또 무거움을 단련하고 훈련했던 또 노고단의 돌탑도 그런 전설도 있고 생각을 행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실현하는 국회의원. 가능성을 찾아 도전하는 그의 시선 끝에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의 좀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도 방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봉사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 친구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하나는 똑바르게 잘했다. 사심 없이 그런 평가를 받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동행 정치의 꿈. 지금 만나봅니다. 박희승 의원의 민생을 향한 발걸음. 그 시작은 판사였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두 차례 도전 끝에 제22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늦가을이 무르익던 11월. 국회를 함성으로 뜨겁게 달군 행사가 있었습니다. 영호남 주민 약 800여 명이 참석한 자리. 여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각 지역 국회의원까지 자리했습니다. 남원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의원도 참석했는데요.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서 남원 시민들이 아마 오늘 상경에서 그러한 남원 시민들의 염원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예. 지금 몇 분 정도나 오실 거예요? 지금 1000명 넘게 오셨다 그래요. 아니 이 정도도 그렇게 그거에 대한 염원이 크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산업 유치는 어렵고 그래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꼭 와야 된다. 이런 시민들의 염원이 지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현재 제1중앙경찰학교는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과 함께 충청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박희승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제2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를 외치며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님은 남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써 주시고요. 또 이번에 꼭 그 경찰 학교가 남원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죠. 뿌듯하고. 아마 될 거예요. 남원으로 꼭 될 거예요. 우리 의원님이 그 힘은 있습니다. 그날 오후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행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지선정 공모부터 치열했던 상황. 47개 지자체의 경쟁 끝에 3배수 후보지가 꼽혔고 아산시와 예산군 그리고 남원시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남원 유치 확정을 위해서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약속하며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민 의원님. 예. 우리 남원 같은 지역은 산업 유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또 큰 공공기관이 온다면 그래도 과거 조선 중기까지 남원부였습니다. 또 호남의 중심 도시였고 그런 우리가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동안 너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까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많은 우리 남원 시민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지역에 대한 그 절박함, 염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경찰학교가 지역에 유치가 된다면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 모든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에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국가에서도 좀 균형 발전이 국가의 큰 목표인데 우리 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도시 남원. 국내 최장 역사를 지닌 전통공연 예술축제인 춘향제를 비롯해 역사와 문화, 경관이 어우러진 도시죠. 이곳에 새로운 이야기를 세울 또 하나의 장소. 바로 제2중앙경찰학교 예정부지입니다. 남원 운봉읍 일대로 과거 농촌진흥청 산하 가축유전자원 시험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부지 후보지입니다. 저희 이번에 경찰청에 공모해서 8월에 최종 3개 후보지 신청해가지고 9월에 선정되었고요. 앞으로 향후 남원 시내에서와 지세사는 IC부터 그 국도 24호선을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쪽이 이제 저 황산 맞죠, 저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 피바이가 있는. 이성계 장군이 고려 말에 이제 아즈발토 일본 장수를 무찌르고 그때 이제 결국은 평정을 했잖아요. 굉장히 호국의 의미가 있는 중요한 땅이다, 이 지역이. 지리산 일원이 옛날에 화랑도가 또 무공을 단련하고 훈련했던 또 노고단의 돌탑도 그런 전설도 있고. 이제 남북군이 경찰학교를 위해 준비된 부지. 166만 제곱미터의 넓은 대지로 연간 최대 5,000명을 소화할 수 있고 국가 소유 토지로 토지 매입 부담이 없습니다. 남원의 장점은 운봉이 지금 여기 경상도하고 접경 지역이어서 진주, 광주, 전주 이런 데가 대개 1시간에서 2시간에 다 올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남부지방의 어떤 경찰 인력을 만약에 교육을 시킨다면 접근성이 좋은 가장 최적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옛날로 올라가면 옛날에 신라 화랑도들이 이쪽에서 이제 지리산 능선 또 노고단 이런 데서 훈련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이제 노고단에 가면은 큰 돌탑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화랑도들이 쌓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호국 정신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학교 부지로서는 정말 그런 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원의 바람을 누비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박희승 의원. 그에게 고향 남원은 삶의 원동력이 된 뿌리였습니다. 자신이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그 힘으로 지역민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며 그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건 공정사회를 위한 법조인이었습니다. 서울과 안양 등지에서 판사로 20년 넘게 활약하다 인재 영입 입당 8년 만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제 고향이 전북 남원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고 있고 제가 어려서 클 때보다 훨씬 지역 규모 인구도 줄고 그래서 내가 우리 고향을 위해서 좀 도울 일이 뭐 없을까. 내가 그래도 사회적 역량이 있을 때 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이제 법하고 또 현실하고 이게 시간차가 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좀 내가 법률 전문가니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꿈을 펼칠 인생 2막의 무대. 생전 처음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방송인데요. 순서대로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연금 개혁에 관련된 지역 합동 토론 방송에 패널로 참석한 겁니다. 당을 대표해 이곳에 초대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정부 입장하고 또 우리 이제 보건복지에 속해 있는 저가 이제 국회 소속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좀 토론하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지난 9월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단일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입법 사안이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이 돼야 되는데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죠.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금의 목적이 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 그래서 국민 부담을 좀 줄이는 데 있는데 정부 개혁안은 일단 정부의 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도 방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20대와 60대 연금 체납자 수가 유독 증가한 사실을 최초로 알리는 등 연금 정보에 대해서 발빠르게 알리고 체계에 있어 부당하게 진행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의료 특히 조기 노령 연금, 국민연금 위탁 운용사, 연금 개혁안을 위원회 활동 중 두루 짚어내는데요.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장관님?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부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해결하자는 거죠. 문제 나거나 진료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 이제 약 처방 수준이 아니면 약을 처방 안 해야죠, 당연히. 판사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지역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도움이 필요로 한 장애인들 숫자도 상당히 되고, 또 어르신들도 사실은 이제 비장애인이 또 장애인으로 되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복지 들어와서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복지를 과감히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연금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뒤 특별한 행사장에서 박희승 의원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Great to meet you, Mr. Bach. I'm Philip Helkes, the Society Affair of the Danish Embassy. 박희승. 네. 덴마크 대사관이 개최하는 비만 예방 세미나에 초대된 겁니다. 오케이.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비만학회 관계자도 함께한 자리. 여기에 박희승 의원을 특별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We know that Parliament member Mr. Park has been discussing this topic of obesity with Parliament and with government. We know he's just proposed this Obesity Act last week, so we were really happy to invite him, and also happy that he came to our seminar today. We know this is a topic that he's very interested in, so I think we were fortunate that he came by today and shared gave a welcoming speech. 덴마크 정부는 비만을 개인 문제가 아닌 질병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 여러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과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오늘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비만은 특히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분야로 국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는데요. 건강증진개발원 이민지 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듯이 이러한 비만 관련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적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덴마크의 보건부, 생명과학 클러스터, 비만 환자협회가 비만 예방 솔루션을 공유하는 자리. 긴 시간 비만에 대해 경험이 많은 만큼 한국의 관계자도 다수 참석해 양국 간 특별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비만 문제에 대해 훨씬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다는 박희승 의원. 지난 9월 비만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와 건강보험 정책 학술대회, 여기에 국정감사에서도 비만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필요한 법안입니다. 지금 그 비만과 관련된 국가 예산도 거의 확보를 안 하고 있고 의료보험도 안 되고 있고, 근데 고도비만 환자들은 저소득층에서 많이 늘고 있고, 또 그런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어디 그 건강에 이로운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사 먹으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치료받으려면 전부 비급여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비용이 드는 그런 치료 시스템 내에서는 이와 같은 법안은 그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국내 최초 비만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며 꾸준히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서 이제 비만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만다 보니까
지역별, 성별 격차가 커지고 있고 또 비만으로 인해서 이제 고혈압, 당뇨의 또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선진국이라면 이런 비만 문제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어떤 고혈압, 당뇨 등 그런 질환으로 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 좋겠다 해서 좀 비만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한 비만 관련된 이제 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3위로 꼽힌 남원. 교육과 건강생활 실천율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결과인데요. 주민 건강이 일상이 되는 현장, 테니스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아니 이거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지. 아니 선생님 오세요. 교육처부터 연락하고 네. 6월달 안에는 3년 장비하고 네. 저는 그래서 좀 한 3면 정도 더 만들 계획을 갖고 우선 이렇게 한 면 더 증설하고 나머지 주차장 쓰다가 이것도 봐서 더 2면 더 증설해버리면 훨씬 낫죠. 예. 이게 어차피 남원이 테니스 메카인데 면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또 전국대회도 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뭐. 대회도 치를 수 있고. 예, 남원 경제에도 또 그럼요. 그것도 뭐 서로 좋고 뭐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여기도 회장님도 국제 테니스 대회도 치를 만큼 지역 주민의 테니스 사랑이 남다른 지역인데요. 요 구세주지 지금 박희승 의원이 요 텐스장을 새로 이렇게 만들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 그래갖고 우리 쩌짜에 가면은 제가 이제 인조잔디잖아. 여기는 하드고. 근데 우리 늙은 놈들이 전부 평균 75세가 넘어 우리가. 그러니까 텐스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저 옛날 같으면 안 만들어줘. 그래서 구세준 거예요? 아마 구세주지 우리한테는. 우리 강제클럽이 회원들이 40명인데 평균 74세인데 그 배운 거 테니스라 갈 데도 없고 완전히 놀이 공간인데 그 잔디 3년을 해주고 또 어떻게 일면 신선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역의 테니스 코트가 노후돼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테니스를 즐기던 어르신들이 갈 곳을 잃은 건데요. 주민의 사연을 듣고 급히 예산을 조율해 테니스장을 보수하거나 신설하게 된 겁니다. 지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주민의 일상이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박희승 의원. 지역에 와서 활동하면서 저도 좀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 장충 코트에 가서 가끔 쳤어요. 자주는 아니어도.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하고 교분을 좀 쌓았는데 마침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가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마침 그래서 예산이 확보돼서 이런 추가 이제 테니스 증설이 되고 기존에 여기 쓰던 코트가 지금 하드 코트인데 무릎이 아파요. 이게 오래 치면. 그래서 요것도 세면 다 이제 잔디 코트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지역구 곳곳에 쌓이다 보면 더 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데요. 아유 보니까 딱딱하네. 이게 아스팔트처럼. 어르신들이 좀 무릎이 아프시겠어요. 특히 지역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노년 인구를 위해서 다양한 예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젊은 노년층이라 해서 액티브 시니어라고도 불리죠. 점점 젊어지는 노년층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체력적인 부분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같이 고민한다면 다시 재취업하거나 경제적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불러올 수 있죠. 저도 지금 이제 국회 보건복지 소속인데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제 노인 일자리도 만들고 노인 일자리 가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이제 휴지도 줍고 뭐 풀도 뽑고 하면서 어르신들끼리 소통하라고 실제로 이제 현금도 지급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렇게 테니스장에 와서 테니스를 즐기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생활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부로서도 장려할 사업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 행정부에서 좀 못 챙긴 걸 우리 정치인들이라도 이제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정치를 오랜 시간 간직한 곳. 큰 변화 없는 외딴 농촌 마을에서 천재 소년이라 불렸던 박희승 의원.
직접 농사를 짓고 학교를 다니며 수백, 수천 번 달려나갔던 마을길입니다. 얘가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늘 이 뒤에가 이제 저희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폐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걸어서 이렇게 초등학교 가던 길이었습니다, 얘가. 그 시절의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마을을 떠나지 않은 한 사람. 어머니 계세요? 저 왔습니다. 예. 잘 계셨어요? 별일 없었고요? 예. 어디 아프신 데는 없고요? 그래요? 80평생 어머니의 삶을 지켜온 자리입니다. 어머니에게만큼은 국회의원이 아닌 아직도 챙겨주고 싶은 아들이겠죠. 어린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고민해야 했고 그래서 부모의 자랑이자 아픔이 된 아들입니다. 됐습니다. 아유, 너무 많이 먹어요. 힘든 상황에도 묵묵히 제 할 일을 마다 않던 6남매 장남이었습니다. 농사에 겨울철에는 땔감까지 구하러 다녔죠. 참 잘했어요. 어디든지 시험을 하면 합격을 하지 떨어진 법이 없었어요. 참 그렇게 머리가 좋았어요. 아주. 그런 모습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흐뭇하셨겠어요? 좋지요. 좋기는 좋은데 집에서 대주들 못해갖고 어떻게 묵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가 싶어서 참 그거에 한이 되지요. 한이. 아드님이 어떤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잘 나간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지요. 잘 올라간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형편도 잘 알고 부에 사는 사람도 잘 알고. 가족이 좀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열성을 다한 학업. 그 마음이 커져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요동치는 파도처럼 큰 변화가 아니라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꿈을 향해 움직인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과정을 겪을 때마다 고난의 기억은 과감히 뒤로 보내고 가능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져진 굳건한 뿌리들. 저도 계속 도전의 연속이었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대학교도 도전이었고 또 사법시험도 도전해서 또 빨리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또 사실 안정적으로 판사 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정치로 뛰어들어서 물론 뭐 정치도 좀 고생을 좀 했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 당선돼서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가져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든든한 맏형에서 믿을 수 있는 법조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도움을 전하는 국민의 봉사자가 되려 합니다. 며칠 뒤 국회에서 이슈가 된 한 토론회 현장. 전국의 공공의료 현실을 짚어보고 지방의료원의 현실적 대안을 고민해보는 자리입니다. 저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특히 지방의료원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제 뭐 필요한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실과 협업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희승 의원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 해결을 위한 예산합동 투쟁을 보건의료 노조는 매년 전개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이 아닌 지역 완결자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수 의료가 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인구 출생이 지금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으로 갈수록 뭐 산부인과, 분만이라든지 소아과,
정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필수 과목 의사들이 부족해서 대도시로 그 출산하러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의사, 지역 의료, 그다음에 그 필수 의료를 확충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계속 의정 지원을 나갔던 지역구의 공공의료원.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지역과 함께 이겨낸 곳이기도 한데요. 아이고, 또 원장님도 오시고, 관리부장님. 코로나 때 이쪽에서 받았었어요. 선별대기실이 있고 그 코로나 환자 외에 1,2군 이제 전염병 환자 같은 경우는 간판 이쪽으로 이제 다 격리하면 이제 환자 와서 중간에서 문제가 이제 보고 격리해서 보내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동원된 이후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와 의료 인력 유출이 극심해져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건데요. 박희승 의원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지방의료원의 94.3%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의료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필수 의료하고 지방 의료에 대한 좀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코로나 사태를 겪은 이후로 그 각 지역의 공공의료원들이 환자 수가 많이 급감을 했고, 사실은 이제 코로나 초기 대응을 너무 많이 하고 이 지방의료원들이 애를 많이 썼는데, 현재는 지금 정부 지원이 그게 미치지 못해서 적자 보는 공공의료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보건복지 소속이니까 또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간호부장님 보시기에 이제 남은 의료원이 좀 보강해야 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는 작년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간호사 인력 취급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네네. 원장님이 저희 급여 올려주고 해가지고. 근데 진짜로. 복지가 좋아졌군요. 네, 진짜 복지 좋아지고 급여 올려주셔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웨이팅도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글쎄 뭐 이게 남은 의료원 줄 서서 기다린다고 취직하려고. 간호협회에도 제가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요. 안녕하세요. 농촌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지방의료원입니다. 하지만 어느 곳이든 인력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지역 의대 설립도 계획 중입니다. 강의동이 들어서 강의장. 건너편이 부대시설. 의원님께서 다시 이제 22대 국회 입장하시면서 법안 이렇게 발의돼서 다시 한번 이거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정부의 추진과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공의대에 관한 법안을 지금 민주당 대표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의 특징은 어쨌든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그 국가가 재원을 대서 이제 의사를 양성하고 그분들이 졸업하면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정말 의사가 필요한 그 상간벽지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미 그 공공의대를 만들기 위해서 전 정부부터 상당한 지금 땅을 이미 구입하거나 확보를 해놔서 만약에 법안만 만들어진다면 공공의대 그런 어떤 정책이 바로 집행되거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법안 통과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준비된 정책으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동행 정치를 꿈꿉니다. 주민을 살피는 예리한 호랑이의 눈, 우직하고 묵묵히 바른 길을 가는 소의 걸음을 닮은 박희승 의원. 호시우보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